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원유 섹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증시가 성장하면서 아주 좋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가운데 엔비디아 또한 2.84% 성장해주면서 고점 대비 60% 가까이 하락해주었던 엔비디아는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 평단가를 찍기 전에 저는 이미 엔비디아를 전부 매도한 사람으로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분석을 하고자 하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 질문을 받는 등 제가 세금을 줄임과 동시에 높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을 운영하는 타이밍이라던가, 참고로 그 다음날 바로 오른 덕분에 이제 수익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들에 대한 리서치 등을 공유하면서 함께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저희 커뮤니티와 함께 장투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 가입 후 커뮤니티 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엔비디아입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들어있는 반도체 섹터는 10년 국채금리와 인버스한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면서 10년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 섹터는 하락을 했고,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엔비디아 또한 피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잠시 반등을 하는가 했더니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하락에 불을 지핀 이벤트는 엔비디아 외적인 이벤트도 아닌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2012년 3분기의 실적을 체크해 보겠는데요. 먼저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출이 이렇게 우상향했다가 6.7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영업비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줄고 영업비용은 반대로 늘어났으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영업이익에서 세금과 기타 비용이 감안된 결과인 순이익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이익 또한 같은 트렌드로 이렇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언급해드리자면은 2010년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빅테크나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낮은 세율인 1.7% 정도만을 부담해왔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금이 매겨지는 엔비디아의 본사가 세율이 작은 British Virgin Island, 이스라엘, 그리고 홍콩에 베이스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G7 국가들과 함께 몇 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걸쳐서 15%의 미니멈 텍스 레이트를 매기로 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최소 아마존의 세율인 11.8%보다 더 적은 1.7%의 세금만 내고 있었던 엔비디아는 매출이 더 높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순이익과 earning per share는 당연히 하방 압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2022년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는 이렇게 하락했는데요. 하락한 시점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Price to Free Cash Flow의 멀티플 기준으로 본다면 2022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Free Cash Flow의 55.6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이후로 이렇게 폭락한 뒤에 엔비디아가 받고 있는 55.6배라는 멀티플이 적어도 저렴한지 또는 비싼지를 가늠해 본다면은 과거 멀티플의 평균치와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대한 평균 멀티플은 이렇게 54.81배로 지금의 현재 수치인 55.61배와는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의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의 위치는 적정 주가에 도달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더 기간을 길게 잡아보면 말이죠.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17년이 아닌 2012년까지 기간을 늘려서 10년에 대한 평균치를 잡아보았는데요.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가 보여준 평균 멀티플은 36.97배로 55.61배와 비교한다면 지금 엔비디아가 얼마나 고평가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밸류에이션의 양상이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여기다가 매출액을 추가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멀티플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2016년에서 2017년쯤으로 2016에서 2017년 때 엔비디아의 매출액 또한 이렇게 가파르게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2016년에서 2017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멀티플이 확장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암호화폐가 등장함에 따라서 특히나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데 필요가 되었던 GPU가 뒤늦게 팔리기 시작했고, 한때 15에서 20 또는 이렇게 30 이상의 멀티플을 받고 있었던 엔비디아는
이더리움의 채굴 등장과 함께 멀티플은 43에서 이렇게 높으면 60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매출액도 함께 올라가면서 실적에 기여를 해주었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방식이었던 Proof of Work가 이제 Proof of Stake로 바뀌면서 더 이상 GPU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밸류에이션을 보는 것보다 한때 암호화폐에 대한 영향이 없었던 2012년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평균 멀티플을 잡아본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멀티플 55.61배는 10년 평균 멀티플인 36.97배에 대비해서 고평가인 셈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지난 10년 대비해서 전기자동차라던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등 너무나도 새로운 분야가 많이 나왔다고 말이죠. 그것도 밸리드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단어만 예뻐 보인다는 전기자동차와 AI에 초점을 맞추실 게 아니라 실제 그러한 분야가 가져다주는 매출액이라는 숫자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액 현황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매출액은 여기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외 분야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를 보고 AI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외치고 있지만 그 분야에서 나오는 매출액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가 평가받고 있는 멀티플은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즉 AI가 속해 있는 Pro Visualization, 전기자동차인 오토, 그리고 OEM and IP가 급진적인 매출 승률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엔비디아의 매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가 떨어지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게이밍 쪽에서의 매출액이 급진적으로 하락한 뒤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문제는 게이밍 쪽에서의 매출액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프라이스 프리케이션 플로우의 멀티플은 55.612로 평균 대비해서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더욱 안 좋게 본 것은 바로 가이던스입니다. 엔비디아는 2013년 가이던스로 이렇게 매출액이 5.9 빌리언 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5.9 빌리언 달러라는 실적은 최근 발표했던 실적인 6.7 빌리언 달러 대비해서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지난해 동분기인 year over year를 기준으로 봐도 7.10 빌리언 달러보다 못 미치는 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매출액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매출액이 상승함에 따라서 멀티플 또한 이렇게 높아지는 관계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이기에 이제 반대로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게 되면은 멀티플 또한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밸류에이션이 이제 저평가라면은 최근 주가 하락이 선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밸류에이션 여전히 고평가인지라 선반영받았다고는 분석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점 대비해서 약 6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니라고 하실까봐 과거 경기 침체 때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주가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리세션이 왔을 때를 보시면은 심하게는 이렇게 85에서 90%에서 약하면은 코로나 때였던 37%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경우 짧으면은 1개월에서 길면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 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는 9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하락이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60% 하락한 엔비디아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엔비디아를 투자했을 정도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종목을 대상으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동업자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업을 바라봐왔고,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의 하락이 워낙 크게 나왔으며 매출액에서 큰 축을 담당했던 이더리움에 대한 매출액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사라지면서 매출액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결국 제 평단 아래까지 한때 찍었고요. 제가 안 팔았다면 환율을 포함해 40% 가까웠던 수익률은 그냥 사라졌을 것입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GPU에 있어서 너무나도 훌륭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고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다시 저평가가 되기까지는 진입하지 않을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좋은 기업이 저평가가 된다면 텔레그램에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시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